반갑습니다.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농산업학과 조영송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현장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축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 때문에 제가 의령군을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튜브 촬영을 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료 생산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소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에 대한 공부도 함께 병행하면서 조사료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저탄소 농법 또는 저탄소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이 조사료 생산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우 농가를 위한 조사료 종류 및 청보리 재배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축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가장 우리가 사육하는데 큰 게 이제 젖소가 있지 않습니까? 젖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기용으로 주로 생산하는 한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전통 황색 소를 한우라고 합니다. 이 한우 농가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으시긴 하지만 가장 지금 많이 알려진 데가 좀 거창, 그리고 의령도 많이 알려져 있죠. 횡성하면 또 한우가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함양도 상당히 유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이 한우 생산 농가분들을 위해서 이 조사료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조사료는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조사료란 말은 일반적으로 풀사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사료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풀사료 중에서 이 청보리가 요즘 대세지 않습니까? 이 청보리는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재배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우리 한우가 우리가 기능 면에서 보면 상당히 맛이 좋다 또는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들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어쩌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생산비 코스트를 다운시켜야 되는데, 거의 우리 조사료라든지 이 농사료는 이제 풀사료 대신에서는 곡물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사료는 일명 풀이죠. 근데 이 곡물사료를 수입하는 양이 연간 800만 톤에서 1200만 톤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우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축산 분야 포함해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거의 이제 수입 의존도가 아주 높은 게 이 사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커싱은 한우 농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사료를 생산하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생산하는 데 보면 주요 작물별 생산성이나 그리고 에너지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농촌진흥청 자료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풀사료를 이용하는 것은 이 유숙기 또는 황숙기, 이때 가장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데, 먼저 호밀과 청보리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호밀은 유숙기, 유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열매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딱 자랐을 때 이 우유 또는 젖 모양으로 쫙 이렇게 액체 하얀 액이 나오는 것을 유숙이라 하고, 이 황숙기는 뭐냐면 이 바깥 껍질 있지 않습니까? 껍질이 황색을 띠는 시기를 황숙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벼 같은 경우에는 종자로 쓰기 위한 것은 이 황숙기 때 수확을 했죠. 그래서 청보리는 이때 유숙기 때 수확하는 것이 좋고,
호밀은 청보리는 황숙기 때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는 애인데 일명 라이그라스입니다. 그죠? 여기 사료작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요것은 이제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두 번 예치를 하는데 1차는 이제 출수, 소위 이삭이 필 때죠. 이삭이 필 때. 그리고 이제 2차는 초장이 키가 60cm 정도 컸을 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해서 이렇게 출수기까지 못하니까 60cm 정도 크면 풀만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실제 이제 생산성을 보면 그 헥타르는 가로 100m, 세로 100m, 일명 3,000평 또는 10,000제곱미터이죠. 그러면 요때 생산성을 보면 이 소위 건물 수량, 건조시켰을 때 무게죠. 호밀은 약 12톤, 그리고 청보리도 약 12톤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출수기 때 뺀 것은 7약 3톤, 그리고 2차는 한 6톤 정도 됩니다. 합쳐서 여기 13톤 정도니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호밀이나 청보리에 비해서 한 1톤 정도 많이 생산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TDN이 여기에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총 과소화 영양 수량입니다. Total Digestible Nutrient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수량이 우리가 이제 도축,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기를 쓰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TDN이 호밀은 7.05인데 청보리가 7.54로 얼마입니까? 약 0.5 정도는 높습니다. 그죠? 이게 톤으로 따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4.1, 3.4 정도 되죠. 합쳐서 7.48이니까 여기에 비교해 보면 청보리가 7.54니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7.48이니까 조금 낮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호밀은 조금 더 낮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TDN을 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는 양분의 총량입니다. TDN은. 그 다음에 이제 조단백질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백질은 우리가 많이 아시죠? 단백질 하면 제가 항시 하는 게 군뱅이지 않습니까? 소하면 소고기에서 단백질 우수하다, 어린애들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백질도 일반 아주 퓨어 정제한 단백질이 있는 반면에 전체 단백질 총량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거의 수량을 보니까 호밀은 1헥타르에 약 1.1톤이고 청보리는 0.93톤이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1.24톤, 1.07톤 합쳐서 2.31톤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이 호밀이나 청보리보다는 한 2배 이상 조단백질 함량이 있더라, 생산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는 이 청보리를 안 심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재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 함량으로 보면 킬로그램당 1kg의 이 건물량당 이 메가줄로 나타냈습니다만 이것은 비교 단위로만 보시면 됩니다. 호밀은 5.68 메가줄이고 청보리는 6.57이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6.0입니다. 그 에너지 양으로 보면 이 청보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육성한 목초하고 사료작물 그리고 신품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료작물 중에는 오차드 그라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차드라는 그 말 자체가 벌써 외국풍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라스는 풀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차드 그라스 얘는 한번 심으면 계속 배는 그 초지 조성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방목할 때 이런 데 사용하는 영년생 목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년생이란 말은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수확한다는 얘기고 또 여기에 또 반대되는 것은 1년생이 있습니다. 1년생은 그에 심어서 그에 이제 수확하는 아까 나온 호밀,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이런 애들이 1년생이고
또는 월년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를 넘기기 때문에 가을에 심어서 봄 또는 이런 여름에 수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월년, 우리가 월담한다 하지 않습니까? 담을 넘는다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해를 넘겨서 수확하기 때문에 월연 이렇게 말을 씁니다. 자, 요것은 이제 영년생이기 때문에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계속 수확하기 귀찮으니까 소를 어떻게 합니까? 전부 방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만 일단 우리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그 미국의 사우스 다코다하고 캘리포니아에 이래저래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사우스 다코다라는 북쪽입니다만 거기 갔을 때 우리 초지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은 우리 맛있는 소고기를 수입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초지를 조성을 해놓고 키우는 우리하고 한국처럼 가다 키우는 거하고 소위 이제 집단 사육하는 거하고 어느 게 맛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풀밭에서 키우는 거하고 가다 키우는 거하고 벌써 동물 복지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 게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국 것도 이제 출하할 때는 그걸 합니다. 가두어서 곡물 사료를 많이 먹이죠. 그게 이제 최근에 많이 변형된 거고, 우리 한국인들의 식습관 중에서 소위 소고기는 마블링이 안 돼 있으면 안 먹습니다. 맛이 없는 고기로 취급을 하죠. 일단 맛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손이 고기라고 가정하면, 소고기다 좀 그렇네요. 여기 소고기라고 가정하면 여기 하얀게 이렇게 점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지방이 좀 있어야 구울 때 냄새로서 먼저 먹지 않습니까? 그래 먹을 때 또 맛도 좋고 혀를 또 감치는 그런 맛도 있습니다. 그건 오묘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여기에 이제 또 혀가 길들여져 있고 가장 최고급으로 하고 또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또 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마다 인종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성별로 뭐 다 이렇게 기호도가 다른 거에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신토불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지역 고장에서 생산된 게 가장 맛있다 이렇게 아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장 우수한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연구들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고기가 뭐 싸고 좋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 입맛에는 맞지 않는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방식대로 소를 길러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좀 다르죠.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조금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뭐 우선에는 요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영년생 목초로서 내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분이 많은데 견디는 성질입니다. 이 수분이 많으면 잘 못 자라죠. 방금 말씀드린 이 호밀, 청구리, 이탈리안 라이거라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종을 해놓고 배수로를 파는 게 가장 핵심이죠. 특히 이제 물이 많이 찌는 제가 이제 거창하고 의령 또 이렇게 함양 많이 다녀보면은 이 물이 논에 배수가 잘 안 되는 논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특히 거창 같은 데는 이게 청보리나 이게 호미를 재배를 거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배수가 안 되니까 비 한 번 와버리면 이게 발화도 안 될 뿐더러 발화됐다고 해도 다 이제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배수골을 내는데 이제 이게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배수가 좀 약간 보통이거나 불량한 데는 2m 간격으로 고랑을 팠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골을 내줬는데, 지금 의령 같은 데는 지금 배수가 아주 양호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논이 있으면 이렇게 한 두 줄만 이렇게 S자로 내거나 아니면 직선으로 이렇게 소위 탱문다 그러죠. 그렇게 해도 이렇게 뭐 하나 내거나
옆에 하나 더 내거나 이런 식으로 배수가 원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 배수가 잘 안 되는 데는 2m 간격으로 이렇게 착 이렇게 배수로를 파줘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내 습성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견딜 내 수분할 때의 습입니다. 그 수분이 많은데 견디는 성질이 이게 약합니다. 하지만 얘가 장점이 뭐냐면 오차다 그라스가 내한성 소위 찰한자입니다. 이 내자는 견딜 내자입니다. 차가운데 견디는 성질하고 건조한데 내건성, 건조한데 견디는 성질, 그리고 내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응달, 소위 햇빛이 잘 안 드는 그런 곳에 견디는 성질. 이것들이 좋아서 산지 초지를 조성할 때 혼파 초지의 주 초정으로 이용된다. 이거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산야지 있지 않습니까? 예, 경사지 산야지의 초지를 만들 때 혼파 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단일 품목으로 오차드 그라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라스라고 하는 것은 벽과라서 풀입니다. 잎이 길쭉길쭉한 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콩가를 같이 심는 경우가 있어요. 콩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클로바지 않습니까? 클로바라든지 이런 거하고 이제 혼파 같이 심어 놓으면 이렇게 오차다 그라스가 유리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콩가하고 같이 심을 때는 주 초정으로 이용한다는 말은 요걸 칠로 하고 그 화이트 클로바라든지 레드 클로바 이런 클로바류를 3 정도로 한다는 거죠. 보통 8, 2 또는 7, 3 이렇게 비율로 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수량도 많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소위 북방형 목초란 말이 나오는데 북방형 말 그대로 우리로 치면 북한, 강원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잘 자라는 목초라는 얘기죠. 짠디도 보면 우리가 북방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지형이라고 말하는데 추운 데서 잘 자라는 거죠. 짠디도 거의 보면 사료작물들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그냥 짠디로 분류를 하지만 이렇게 소위 북방형 추운데 소위 한지형 목초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오차드 그라스가 대표적이다. 이게 이제 적절한 수분과 16시간의 광조건에서 생육 최적 평균 기온은 21도 내외고 국내에서는 습기에 강하고 여름철 생육이 좋은 품종의 목표를 두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품종들이 나오죠. 이 품종들은 오차다 그라스가 지금 11품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들의 지역 특성에 맞는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람 풍엽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불었을 때 잎이 견디는 정도입니다. 그죠? 그 품종 보면 합성 2호, 장별 101호 2호, 그 다음 코디 1, 온누리, 또 온누리 2호, 럭키 1, 럭키 2호, 희망초, 희망 2호.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이름이 1호, 2호 이렇게 연속해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좋은 품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2호는 1호가 어느 정도 좋았는데 여기 문제점이 조금 있으니까 2호로 이렇게 개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오차드 그라스가 여기 합성 이유를 예를 들면 내한성 차가운데 견디는 추위에도 견디고 내도복 쓰러지는데도 잘 견디고 또 영속성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중에서 내 지역에는 그러면 뭐 어령 같으면 약간 춥지 않습니까? 약간 추우면은 여기에 견딜 게 내한성, 내도복, 영속성 요게 아주 적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창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이제 그 수분이 배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내습성이 강하고 내한성이 있는 것이 좋겠죠. 물론 연속성까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채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청보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청보리는 이 청보리가 사실 왜 필요하냐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말 그대로 푸른 보리란 얘기죠. 푸를 때 베어서 사료로 쓴다 이겁니다. 그 현황을 보면 오랜 세월 겨울철 농가 소득의 주 작목인 보리의 소비가 감소되면서 재배 면적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보리 수매가 중단되었죠. 그래서 보리의 소득 보전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농가들을 돌면서 지금 저탄소 농법을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솔직히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 안 됩니다. 해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저탄소 농법, 소위 물 관리를 함으로 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정부가 지원해주고 하면은 저탄소 농법도 실천하고 우리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 주곡인 쌀은 무조건 공급이 돼야 되니까 이런 점들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소득이 어느 정도 창출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단독으로는 불가하다. 그래서 겨울철 우리가 보리를 재배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거의가 이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보리 수매가 안 되니까 누가 받아줍니까? 이런 말씀을 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는 보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공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청보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축산하고 또 연계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꼭 굳이 보리의 곡물만 생산할 것이 아니고 이 줄기와 잎 그리고 곡물 일부 곡물이죠를 함께 할 수 있는 총 연합체 지상부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청보리의 소득 보전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료작물을 생산하는데 거의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연간 한 800만 톤 이상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합 사료값이 이제 오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가 이 곡물 사료와 이 풀 사료를 연간 약 1000만 톤 정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가 싸니까 수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수출을 못 하겠다 하면은 우리 한우는 굶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약 지금 7만 헥타르 정도 되는 논에다가 청보리를 다 재배하자 이겁니다. 다 재배하면은 비용은 물론 수입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비싸게 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일부 수입을 하는 방안으로 가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제 소가 지금 300만 두 내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300만 두 이상이 이제 재배가 재배가 아니고 사육이죠. 사육이 된다고 하면 이를 이제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우가 품질이 밥맛이 정말 좋다. 밥맛이 아니고 고기 맛이 정말 좋다 해서 지금 이제 일본에는 와규라고 해서 검정소 있지 않습니까? 검정소를 생산해서 최고 비싸게 받죠. 한 마리에 3천만 원, 4천만 원 합니다. 우리 한우 비싸 본들 1,000만 원 내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특화시켜 놓고 있죠. 우리 한우도 최고급화해서 앞으로 동남아, 중국 이런 쪽에 수출을 한다고 하면 한 마리 2천만 원, 3천만 원 호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소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처럼 이 임야가 산이 가파르고 또 산 면적이 63%지 않습니까? 전부 도시화되어 있고 논밖에 기를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논을 재배하고 후작으로서 이렇게 청보리를 재배해서 생산한다고 하면 제가 단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신 농민분들께서도 한우 농가분들 잘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보리를 생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헥타르당 여기 이제 호밀 청보리가 나오는데 건물 수량으로 얼마입니까? 약 12톤입니다. 그죠? 10톤 정도 잡겠습니다. 10톤 잡으면 우리가 10만 헥타르면 100만 톤입니다. 그죠? 그럼 100만 헥타르면은 1000만 톤이죠. 그러니까
한 700만 톤 가까이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하는 1000만 톤에서 약 한 70%까지는 우리가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소위 물지는 논, 마른 논 다양하게 있죠. 또 이모작이 안 되는 논, 이런 논들을 제외하면은 적어도 한 300만 톤은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3분의 1, 30% 정도는 청보리를 재배해서 수입 대체로 가능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도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부 농가에서 이런 말씀들 하실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수입해서 샀으면 그런 국제 간의 분쟁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수입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재배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좋습니다. 우리가 자구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30만 헥타르 정도 우리 논에 생산할 수 있는 농가는 거의 다 생산하도록 30만 헥타르 정도만 생산하더라도 300만 톤 정도는 생산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수입을 뭐 하시든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영양가 있는 그 청보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시겠죠. 이 청보리를 생산해 놨는데 그럼 청보리는 줄기, 잎, 그리고 이삭이 함께 있어서 이게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놔두면 떠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소위 곰포죠. 곰포 사일리지가 나오게 됐죠. 그러면 곰포 사일리지를 활용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여름철에, 겨울철, 가을철까지, 그 다음에 벼를 수확하고 나면 볏짚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볏짚을 또 곰포로 활용해서 하시면은 1년 내 연중 가능하다. 그러면 볏짚도 다는 할 수 없고, 그것도 30만 톤 정도 하면 300만 톤 하면 600만 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절반 정도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국제 간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한우를 지속적으로 사육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겨울철에 청보리를 생산해서 조사료로 이용한다. 조사료란 말은 풀사료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TDN, 소위 Total Digestible Nutrient, 그러니까 가용화 양분을 높이는 게 해결책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청보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청보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조인성 교수가 강하게 어필을 하느냐,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자,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명 그냥 보리입니다. 보리인데 이 보리는 우리가 과거에 보리 이삭을 생산해서 이것을 보리밥, 요즘 뭐 웰빙 식품으로 보리밥을 드시기도 하지만 이거 드시고 나면 방귀도 좀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어쨌든 보리떡이라든지 보리빵 뭐 이렇게 또 찰보리빵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저기 이제 전북 김제에 가면은 이 청보리 한우라고 있습니다. 청보리 먹은 한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청보리 한우가 있고 또 흑찰 보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청보리를 얘기하는 것은 풀을 때 보리를 베어서 먹인다는 거죠. 이 사료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리는 보리인데 풀을 때 뺀다.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이게 이삭이 어느 정도도 있어야 되지만 이 풀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줄기나 잎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토양 위에 이 지상부 전체의 바이오매스량이, 생산량이, 풀량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청보리가 가지는 특징이죠. 그럼 과거에 이삭이 많아야 된다는 이 보리의 특징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보리는 재배 역사가 오래된 작물로서 기계와
재배 기술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육적으로는 4에서 20도씨, 강우량은 1000ml 정도 지대에 잘 적응하는 작물입니다. 토양은 양토 또는 식양토가 알맞다 되어 있는데, 이 토양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 양토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작물이 거의 모든 작물들이 잘 재배될 수 있는 거고, 식양토는 소위 점토, 크레이 0.002mm 이하 되는 점토가 많은 것을 식양토라고 합니다. 이 양토는 식양토 쪽이 알맞다, 이 말은 우리나라 논이 그 양토 식양토입니다. 그러니까 논 재배에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반대는 뭡니까? 사토, 사양토 이렇게 되겠죠. 예, 그거는 모래가 좀 많은 거죠. 그는 강변이라든지 이런데 하천가. 자, 그 다음 보리는 건조한 토양보다 다소 습한 토양,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 토양에서 생육이 좋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배수가 불량한 논은 반드시 배수로를 설치해 줘야 생육 도중에 섭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 것이 좋긴 하지만, 만약에 배수가 전혀 안 된다, 물을 빠지면 안 된다 하는 논은 이 보리라든지 이 밀, 호밀, 기리 이런 애들, 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애들은 비가 오고 물이 한 이틀 3일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자가 썩어버립니다. 파종해놔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배수로는 반드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배수로 설치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 청보리는 호밀보다 초장이 짧습니다. 이 호밀은 키가 크죠, 그죠?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호밀은 잘 썰어집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 출수기 전후의 출수기는 이삭이 펴는 거죠. 전후의 초기 생산량이 적은 반면에 황숙기,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황식으로 된 걸 말하죠. 황숙기로 갈수록 종자 성숙 과정에서 건물 및 가수와 양분 축적이 높아져서 건물과 토탈 다이제스블 뉴트리언트 TDN 수량이 호밀과 거의 대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호밀하고 청보리하고 보면, 아까 그냥 건물 수량을 제가 12톤 했지 않습니까? 헥타르당 거의 뭐 얼추 비슷합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10이니까 감이 좀 커 보이고 11이니까 적어 보이지만, 실제 편차로 보면 뭐 12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이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함량이 높고, 청보리의 최대 장점은 알곡입니다. 알곡, 여기 중요하죠. 이 알곡, 자, 아까 여기 보시면 호밀, 예, 그 다음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이런 애들은 거의가 풀만 있는 거죠. 풀만 있는데, 이 청보리는 어떻습니까? 이 황숙기 때 수확을 하니까 이삭이 달린 상태죠. 그래서 이삭이 달리 있으니까 알곡이 배합 사료에 이제 같이 들어감으로써 이 사료로 쓰이기 때문에, 배합 사료, 소위 이제 배합 사료라고 하는 것은 이 풀도 있고 알곡도 있죠. 이것을 거의 수입하지 않습니까? 이것의 대체 효과가 크다 하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청보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청보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품종을 만들어 갖고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먼저 품종을 선택하는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02년부터 청보리용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촌진흥청 하면은 농업 연구를 전담하는 곳이죠. 연간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이 있고 국립식량과학원이 있죠. 그 다음에 축산과학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원예 특작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주로 이제 곡물, 식량에 관계된 걸 하죠. 벼, 보리, 밀,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잡곡도 합니다만, 나머지는 우리가 한우라든지 이 것들은 축산과학원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풀이기 때문에 청보리는 곡물 플러스 풀이기 때문에 얘들 개발한 국립식량과학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급하고 있고, 초기에는 까락에 거치
까락이라고 하면 수염입니다. 이게 옛날 보면은 벼라든지 보리 보면은 이렇게 수염이 길게 나 있었거든요. 근데 수염이 있으니까 소가 싫어하죠. 먹기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 품종은 거의 다 있었죠. 왜냐하면 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호밀이라든지 뭐 벼, 보리 입장에서 보면 얘들이 새들이 와서 성숙할 때 되면 쪼아 먹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가시가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개량한 것들은 이제 이 가시가 없는 걸로 해서 무가락, 소위 무망이라고 합니다. 가락망자를 쓰거든요. 무망종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락의 거치가 있는 작은 가시입니다. 영양, 선우, 상온의 품종이 육성되었지만 최근에는 무망종 아예 가시 이거 작은 거치가 자체도 없는 걸 말합니다. 우호, 그 다음 가락이 태화되어서 흔적이 남은 삼차망을 지닌 유연보리라고 요즘 많이 재배가 되고 있죠. 유호, 유진, 유연보리는 이 휴게소 같은데 가보시면 이게 또 심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관상용으로도 상당히 재미있죠. 그 다음 가락이 완전히 없는 무망인 무한등을 개발해서 수량성 및 가축 기호성이 높은 품종이 육성이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양부터 시작해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품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 2002년에 됐다고 했죠. 적응 지역은 충남, 이남, 일반 망입니다. 가락이죠. 가락이 일반 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은 수량이 많다, 종족 공급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우호란 게 나오는데 2005년입니다. 이 기호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소들이 먹어서 좋아한다는, 소위 잘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종자 공급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영안, 유호, 조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자 공급 여부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